네, 미국장 주말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연속적인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리스크를 계속해서 털어내는 행보가 우리 시장의 발걸음 조금 가볍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상됐던 반등이 나왔는데 강했던 것 같은데요, 주말장에. 네, 맞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대화 가능하다는 소식에 결국에는 안도 랠리가 좀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헬스케어 섹터가 좀 강했습니다. 다우가 2.5%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1.6% 상승, S&P 500이 2.2%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자동차주들이 좀 강했는데요. 포드가 4%대 상승, 스텔란티스도 역시 4%대 상승, 루시드도 4%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GM이 2.3% 상승했는데요. 그 다음에 은행주, 죄송합니다. 네. 은행주들도 한 2에서 3%대 상승했고, 코카콜라도 3.8% 상승해서 사상 최고가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비가 3% 상승해서 사상 최고가를 썼고, 그 다음에 화이자 머크도 3.8% 상승했고, 그 다음에 페이팔이 5.6% 상승, 쿠팡도 5%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1.1% 상승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결국에는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다이와 증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면서 테슬라의 경쟁 우위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경쟁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가는 $900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와 구글이 어제 1.4% 상승했는데요. 지금 밸런스 측에서는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메타와 구글, 그 다음에 트위터 사용자들의 활동량이 3에서 5% 정도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활동 증가가 광고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 특히 이제 메타가 유리할 것으로 모든 증권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퍼가 16배로 급격히 낮아졌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암젠이 3.5% 상승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측과 $60억 자사주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1월 PCE가 6.1% 상승했는데요. 전월 대비 0.6% 상승했고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 다음에 1월 근원 PCE가 5.2% 상승했는데요. 전월 대비 0.5% 상승했고 시장 예상치로는 5.1%였습니다. 거의 부합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83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하고 그 다음에 월러 연준 이사는 3월에 50bp 금리 인상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펀드 스트레스의 톰리는 시장이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침공 시작으로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베트남, 걸프점,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이라크, 크림반도 위기 상황에서도 그때 당시에도 침공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올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BCA 리서치라는 곳에서는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는 결국 저가 매수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에 한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에 유가도 지금 현재 높은 유가로 인해서 생산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까지 브렌트유 기준으로 $8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구조적인 약세장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시기에는 S&P 500 기업의 절반 이상이 20% 이상에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망들까지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양측 간에,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위프트에서 배제하기로 서방 국가들이 합의를 봤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는 구간에서 이제 이번에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데 결과에 따라서 이번 주도 변동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세요? 조금 변동성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네. 단기적으로 저도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결국에는 스위프트 제재가 지금 가장 강력한 금융 제재 아니겠습니까? 나왔죠. 예, 네. 지금 결국에는 북한하고 이란만 이런 제재를 했었는데 러시아 같이 큰 나라들은 뭐 거의 처음입니다. 지금 이 결제망에서 결국에는 퇴출이 되면은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모든 금융 결제가 이제 완전히 불가능할 묶이게 거고요. 되니까요. 결국에는 지금 러시아 금융 시스템에서 심각한 좀 타격이 입을 것이다.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또 회기업을 하고 있는 푸틴이 쉽사리 물러나겠냐라는 전망도 많아가지고 서방국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가 아니라 서방국과 이제 러시아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라던가 노이즈가 또 시장에 악재가 크게 될 거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스위프트 배제권이 어떻게 반영될까요, 시장에? 지금 뭐 결국에 얘기 나오는 거는 네. 러시아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발트 3국이라든가 네. 뭐 거기 결국에는 뭐 스웨덴, 핀란드 뭐 이 정도를 들 수가 있겠는데 저는 아직 그건 지금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는 당연히 뭐 좀 어느 정도 경각심은 가져야 되겠지만 그런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그렇게 뭐 따진다면은 투자자들은 그럼 그 기간에 그런 거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은 그게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시장을 그런 관망하고 좀 쉬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뭐 어느 정도 그런 리스크를 감안을 하고 시장은 참가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 확인했다라는 가바닥에 대한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한시름 덜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민감도는 조금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는 뭐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파회장의 의회 증언이 있고요. 경제 지표가 이번 주에 많이 나옵니다. 제조업 PMI 나오고 비농업 부분, 뭐 실업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되는데 지금 앞서 말씀 주신 거는 연준 이사들이 50pp 가능성이 열어놓자고 얘기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킹해 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뭐 채권 시장에서는 20%까지 낮아졌어요. 네. 저는 일단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없다고 예. 보세요? 만약에 급격하게 지금 오늘 속보로 좀 나왔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대화한다고. 네네. 예, 그 속보가 나왔는데 만약에 갑자기 휴전이나 정전 이제 뭐 전쟁 중단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나오면, 않는 네. 이상은 결국에는 50bp 인상은 저는 힘들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50bp 인상을 하고 안 하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크게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으신데 네네. 휴전이 된다라는 발표가 나오면 그때는 50bp를 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예, 예, 보세요. 예. 그 이유는 뭐 지금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인플레가 심화되고 있기 네,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양측 뭐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전에 이제 경제 지표, 비농업 부문의 고용 지표도 이제 나올 것이고 잘 지금 나올 것 같다고 실업률은 뭐 보더라고요. 3.9%까지 지금 떨어질 컨센 거라고 지금 보고 나와 있고. 있고요. 네. 당연히 뭐 그 수치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2월달 CPI가 3월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뭐 결국에는 저번 달보다도 좀 결국엔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0pp 가능성은 일단 전쟁이 어떻게 돼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뭐 베이지북도 2일에 발표가 되고 파회장의 의회 증언도 있는데 별다른 얘기는 안 할까요? 파회장 이번에? 의회 증언이 있는데 저는 네. 별다른 얘기 또 안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 웬만한 재료는 지금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네. 뭐 쇼킹한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시장은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반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가장 크게 뭐 변수가 될 만하거나 시장에 크게 악재가 될 만한 걸림돌은 눈에 보이는 건 없으신가 봐요, 그러면?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바닥에 나왔다라는 확신 하에서 저희한테 전략 체킹을 좀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 주말장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우르르 다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걸 조금 속아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분류하셨어요? 물론 이제 속아낼 필요는 있는데 네. 전쟁 관련주 그러니까 뭐 에너지 업종이나 이런 쪽 말고는 전쟁주들. 저는 이번에 단기적으로 랠리가 결국에는 모든 종목 다 오르는 순환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요일 날에 다우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는데 예. 다우가 금요일 날 미국장에는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이게 저는 결국에는 어느 쪽은 경기 민감주가 어느 때는 오르고 어느 때는 이제 IT 쪽이 오르고 네. 좀 그렇게 이제 바톤을 터치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순환매를 따라가려면은 포트에 다 골고루 담겨 있어야 맞습니다. 됩니까? 맞아요? 예. 네. 뭐 이거 팔고 하루는 이거 팔고 이거 샀다 뭐 그러면 이미 늦으니까 길목을 네네. 지키는 전략으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뭐 보고 있습니다. 포션은 기술주도 조금 놓고 네, 성장주도 놓고 당연히. 예, 예. 가치주도 놓고 해서 일단은 순환매 구간 언제까지 나타날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이제 침공이 시작돼서 베트남이나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이나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또 크림반도,
뭐 걸프전 이렇게 지금 제가 예시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중에서 한 차례만 빼고는 지속적인 랠리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기간의 랠리가 다 나왔는데 그 네 차례는 모든 그게 이제 한 차례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이거든요. 아프가니스탄 때는 5개월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됐어요. 저는 요번에도 역시 5개월까지는 저도 지속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너무 길죠. 네. 결국에는 지금 하락장에서의 어떤 이런 리스크가 불거져 나오고 이슈가 나온 것으로 인해서 저는 잠시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나머지 네 차례는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긴 오랫동안 상승 랠리 중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계속적인 랠리가 나왔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그대로 우리 시장에 좀 대입시켜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저희가 하루 또 내일 휴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월요일장에 좀 반응이 나올 것 같고 중국도 양회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 이번 주간이기 때문에 증시 전망 어떻게 보세요? 국내 증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빠지면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지금 뭐 증권사 전망들은 뭐 계속적으로 뭐 불투명하게 좀 보고 있으나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저는 오히려 그 변동성이 나오면은 주식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다음 달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네. 충분히 2,800포인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후의 상황은 뭐 추가적으로 체크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일부터 일주일도가 중국에서 양회가 개최가 됩니다. 양회 모멘텀도 저희 전략으로 이용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뭐 제가 뭐 양의 모멘텀이라는 거는 뭐 중국의 경기 부양 모멘텀인데 예. 결국에는 제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 쪽에 민감한 뭐 석유화학주 좀 계속적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화학 원래 좋게 네, 보셨잖아요. 그렇게 예. 봤고 뭐 IT 섹터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경기 민감주 그동안에 워낙 좀 낙폭이 과대했는데 네.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지금 언론에 지금 노출이 좀 너무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좀 반대로 좀 역으로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요? 대신 제약바이오 실적 나오는 제약바이오 몇 종목 안 되니까 좀 눈여겨서 좀 보자. 제약바이오는 다 못 간다. 각계정도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전문가의 의상 보고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 한 번 더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수익률 조금 기대 수익률 이제는 낮출 필요가 있다. 워낙에 노출도 많이 됐고 많이 올라가지고요. 경기 민감주 중에 안 올라온 거 보자고 하셨는데 자동차는 왜 이렇게 안 움직여요, 전문가님? 자동차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고유가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고 결국에는 뭐 전체적인 뭐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뭐 러시아 수출 비중이 현대 기아차가 어느 정도 좀 포지션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 받은 것이다 저는 보고 있지만은 이제서부터 움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전략 챙겨 듣겠습니다. 전문가 수고 많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포트를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것 같습니다. 순환매장세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어떤 섹터들의 길목을 잘 지키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화려하게 올랐던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주도 조금 속도 조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경기 민감주 안에서도 더 올라온 쪽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저가 베팅 가능하다라는 주문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발하게 이번 주 움직여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